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고 있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2013년 6월 RC 적중 예상 강의 같이 여러분과 해볼 건데요. 자, 예상 강의, 적중 예상 강의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꼭 미리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나서 혼자 왜 답이 B가 안 되지 고민해 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그래서 B가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게 더 많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오래 갑니다. 자,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해커스 코 KR, 해커스 영어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해커스 코 KR 들어가시면 토익, 토플, 토익 스피킹, 오픽 다양한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그 섹션 중에서 토익 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적중 예상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적중 예상 강의 제 이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 이전 달 거 강의도 보셔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정말 많이 있어요. 적중 예상 강의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이전 시험에 대한 정기 토익에 대한 총평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과 파7에 대한 무료 강의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 토익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후기도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토익 목표 점수 달성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 코 KR, 해커스 영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있죠?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 문제구나. 특히 부정대명사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 부정대명사의 특징은 수식어를 즐겨 갖는다라는 거. 뒤에 with절에 수식어가 와 있어요. anyone with, anything with, anytime with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없으니 추가 단서를 잡으러 가야겠죠.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동사 부분이 can rent our vehicle. 차량을 렌트할 수 있다. 차량을 렌트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허증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렌트할 수 있다. 동사와의 호응을 생각해서 주어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anyone을 정답을 하는 그런 문제. 이건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anyone이 부정대명사로 뒤에 수식어를 갖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anyone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갑니다. anyone의 주요 출제 포인트를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잘 챙겨가세요. 첫 번째, anyone은 수일치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anyone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왜? any one, any 플러스 one 합쳐진 건데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any one, one이 단수니까 그래서 anyone은 항상 단수구나. 요거 수일치로 유명하고요. 두 번째, anyone은 뒤에 수식어를 즐겨 갖는다 그랬어요. 특히 who를 굉장히 좋아하죠. anyone who 어쩌고 저쩌고, anyone interested 이런 식의 구조들에서 뒤에 수식어가 보이면 부정대명사 anyone이 정답이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they하고 anyone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those와 anyone의 싸움이에요. those하고 anyone 둘 다 부정대명사로 둘 다 수식어를 좋아하지만 those는 복수, anyone은 단수라는 점에 초점을 두세요. 이 anyone과 관련된 3가지 출제 포인트 다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donations가 주어, 동사는 어디 있나요? were enough. 기부금이 충분했어요. 여기까지 끊어지면 그 뒤에 밑줄은 수식어 부분입니다. 보기에 수식어 재료이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처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뒤에 명사를 처리하면 doing이나 to do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바로 enough예요. enough가 왜? enough가 뒤에 특정 구조를 갖는데 be enough to do, be enough doing 어느 쪽에 익숙하세요? 그렇죠. be enough to do입니다. 잘 몰랐는데 그럼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enough는 충분하다 뭐 할 만큼 to do 할 만큼 to do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enough to do, enough to do 이 덩어리를 입에 붙여 놓으세요. for도 출제하지만 to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좀 드물지만 대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it's enough that 주어 동사, it's enough to do, it's enough for 명사 이렇게 enough to do, enough for, enough 대절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enough가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자, 3번으로 가요. 꼭 알고 계셔야겠어요. 뭐 vacation rental host들은 require 요구한대요. 뭐 게스트들한테 손님들이 뭐 하라고 to do 하라고 유닛을 be 하라고 요구한대요. 떠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유닛을 청소하는 거니까 클린업이 청소하다니까 청소 어떻게 깨끗이 해야죠. 그래서 빌려 썼으니까 나갈 때 깨끗이 하고 가야 돼. 클린업 their 유닛을 어떻게 깨끗하게 아주 잘.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린업 carefully, 클린업 completely, 뭔가 클린업 thoroughly 이런 거 우리 많이 봤는데 없다고죠. 근데 비슷한 애가 있어요. 바로 충분하다 느낄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청소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바로 요 부사인데 약간 낯설었다면 제가 좀 추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 adequate라는 형용사 또는 adequately라는 부사가 낯설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좀 봐도 외워도 또 지나가면 또 금방 또 까먹고 헷갈리고 그러죠. 어원을 알려드릴게요. add는 to 어느 쪽으로 또는 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equal은 우리가 알다시피 equal에서 옵니다. 그럼 어때? 똑같은 수준까지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좀 못 미치지만 요 정도. 예를 들면 나는 100을 생각했는데 98이야. 2가 모자라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equal 비슷한 수준까지 왔으니까 아유 그 정도면 adequate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되는 또는 내가 생각했던 거에 더 더해지다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adequate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되는 as much as expected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해. 적절해.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adequate for something to도 써서 아까 우리 enough 봤죠? 비슷해요. enough처럼 뒤에 for나 to를 써서 to도 할 만큼 충분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부정을 만들 때는 inadequate 앞에 in 하나 붙이면 돼요. 부사 adequately는 enough, sufficiently의 동의어로 또 paraphrase 되죠. 그래서 이 adequately도 다음에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면 여기에 equal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equal이 들어가 있잖아.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주어는 이슈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그죠? 뭐 성명서를 발표했다. 뭔가 발표한 거예요. 그죠? 뭐 하는? to do 하는. to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들 4개를 쭉 깔아놨어요. 그죠?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늘 얘기했어요.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해석 전에 밑줄 뒤 구조호흡부터 봐야 돼요. 밑줄 뒤에 for가 있네. 그럼 뭐야? 전치사 for랑 이어지면서 맥락에도 맞아야 돼요. 보기 중에 for를 아주 좋아하는 애가 있죠. 자동사로 for를 아주 좋아하는 바로 apologize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해 사과하다. 이런 얘기죠.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동사의 뜻만 외우시고 구조를 모르면 이런 문제 풀 때 도움이 없어요. 구조. 자동사면서 for를 좋아하는 거 찾아봐라. 미션을 준 거니까. apologize 정리 좀 하겠습니다. apologize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하는 이유도 얘기하고 사과도 하는 거죠. 그래서 log란 단어 자체가 원래 말하다 뜻이니까. 그래서 apologize to somebody에게 for 무엇에 대해 사과하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예요. 실제 출제 포인트가 자동사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타동사 아닙니다. 무엇을 사과하다. 우리말로는 apologize something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써요. apologize for something. apologize to you. I'd like to apologize to you. I'd like to apologize for tha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pologize for, apologize to 정리됩니다. 명사로 가도 apology for something. 뭐뭐에 대한 사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apologize for 정리두고 갈게요. 자, 5번이에요. 밑줄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들이 쭉 깔렸네요. 전치사 문제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명사는 시스템 scan까지가 명사예요. 그죠? weekly system scan. 뭘 넣을까? 맥락을 좀 볼까요? 뒤쪽에 보니까 notice unusual activity. 이상한 활동을 감지했다.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다. 그러니까 스캔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캔을 할 때 스캔을 하면서 또는 스캔을 하고 나서 뭐 이 정도 들어가면 되죠. 현재 보기 중에는 스캔을 하는 동안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만약 보기에 while을 주면 또 while 고르는 분 있다.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서로 하는 일이 다르죠.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retirement party가 is expected to be lavish celebration이다. 됐어요. lavish하게 되면 지나치게 화려한 거예요. 그죠? 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좀 낭비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uxurious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lavish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축하 행사를 한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밑줄은 끝났어요. 일단은 문장 할 말이 끝나면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수식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뒤에 목적어를 끌고 있다? 그럼 뭐예요?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되려면 명사를 doing하면서 명사를 to도하기 위해서 정도로 접근하면 돼요. 보기에 to도 놓고 doing만 있네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수식어 패턴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래서 할 일 없이 혼자 놀고 있는 명사가 있다? 그럼 할 일 없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to do, doing 끝.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늘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고 실전에 쓰시고 그죠? 그래서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전치사 to do, doing 한 번 더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요. The first day of class 수업 첫날에 이게 주어인가요? 주어. 동사가 안 보이네요. 밑줄이 그러면 동사절이죠. 보기는 동사들 쭉 깔아놨으니까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밑줄 뒤에 구조부터 보라고요. 밑줄 뒤에 student 목적어는 있어. 그런데 그 뒤에 to가 보이지 않나요? 이게 단서입니다. to 어느 쪽으로 누군가를 어느 쪽으로 보내다 안내해주다 이런 느낌 lead라든지 그죠? 또는 escort라든지 또는 send라든지 이런 느낌이 가면 돼요. 누구를 어디로 보내다 send 같은 이런 느낌. 보기를 보니까 자, 확 와닿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 챙겨둘 게 있어요. introduce 잘 아시죠? 알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런 거죠. 그거. 근데 우리가 알기로 introduce는 뭐예요? 나를 또는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하다죠. 그럼 여기서는 학생들을 누구에게 material은 학업 재료 이런 건데 학생을 재료에게 야 이상하다. materials를 학생에게 소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은 그렇네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짚어둡니다. 의외의 부분이 있어요. introduce는 일단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다 해서 새로운 것을 끌고 와서 소개하는 거죠. 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것을 끌고 들어와서 introduce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끌고 들어다 소개하다 뜻인데 보통 우리가 하는 introduce는 introduce somebody나 something을 to somebody에게 소개하는 거죠. 무엇을 누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써요. introduce 이 사람을 새로운 것으로 끌고 가는 거야. 자, 일로 와봐. 이건 봐. 새로운 거야. 재밌지 않아? 이거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그 사람을 introduce 데리고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거나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introduce somebody to something new. 예를 들어 He introduced me to the joys of life. 그가 나를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줬다. 나에게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나에게 보여줬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이것에 소개했다가 아니라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쪽을 맛보게 해줬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겁니다. 학생들을 끌고 가서 새로운 어떤 걸 공부할지 머티리얼들을 접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첫날 수업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소개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새로운 것으로 끌고 가서 경험하게 해주다.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십니다. 자, 참고로 명사는 introduction of something이고 형용사는 introductory, 소개하는 입문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introductory course 하면 입문 수업, 입문 과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8번 갑니다. 매니저는 consider 할 거예요. 뭐를 뒤에 목적어, job, candidate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입니다. 명사 앞에 수식하는 한정사 문제 or, some, every 이거 보통 or하고 every가 같이 있으면 둘이 맨날 싸우죠. or, every, each는 항상 싸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뒤에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불가사리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or은 모든 거랑 쓰고요. some은 또 복수 불가산 되고 every는 단수 가산하고만 쓰죠. 지금 현재 뒤에 candidate가 단수 가산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every가 가장 좋겠다. 기본 난이도 문제입니다. every 단수 가산, all은
복수 또는 불가산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 all과 every의 싸움 문제는 뭐 흔한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수량 형용사 문제를 넣다 보면 대체로 명사와의 수일치 문제로 가요. 그래서 단수가사는 one, each, every, another. 복수는 one of, several, a few 이런 거. 그리고 복수 또는 불가산의 경우는 any, some, most 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죠. 특히 any는 어떤 명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해. 대신 해석상 any가 들어가는 건 보통 부정문이거나 의문문인 경우가 많다. 조건문인 경우가 많다. 참고하시고요. 자, 9번 갑니다. The client는 has not yet booked. 아직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않았대. 그 문장은 끝났어요. 그리고 as가 시작되고 as 뒤로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이때는 as가 접속사란 얘기죠. as 접속사는 뭐뭐 할 때의 뜻도 있고 뭐뭐 하면서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하기 때문의 뜻으로 since, because 의미로도 많이 쓰죠. 그럼 여기에 이유를 넣어야 돼. 근데 이유를 넣으려면 앞에 결과 부분이 먼저 나왔으니까 원인과 결과니까요. 티켓 예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아직 티켓 예약을 안 했대. 왜? 이유가 출장 계획이 그 시점에서는 뭐예요? 확정되지 않아서 또는 임시적인 거라서 또는 변동성이 있어서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보기 중에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 토익에서는 난이도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있어요. 잠정적인 나중에 may change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뜻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tentative입니다. tentative. 이 단어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tenta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try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try가 뭐야? 해보고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별로면 그만할 수도 있는 이거죠. 그래서 tentative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원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되게 유치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나와 있어야죠. 가구 다 빼고 그지? 그래서 가구 다 빼고 하루 정도는 뭐예요? 텐트 치고 임시로 있어야 돼. 페인트 마를 때까지. 그래서 tentative는 텐트 치고 잠시 임시 동안 그런 거죠. 가끔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죠? 어쨌든 tentative가 이런 뜻입니다.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동의어 챙겨두세요. provisional 그리고 temporary. temporary는 아는데 provision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데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특히 tentative와 관련해서 토익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tentative decision, 임시적인 결정. tentative agreement, 임시로 합의. tentative schedule, 임시 일정. 그리고 tentative reservation은 일단은 그렇게 예약을 해놨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맥락입니다. 특히 얘가 부사로 가면 얘네들하고 같이 다 쫓어요. tentatively scheduled, tentatively agreed, tentatively reserved까지 부사 동사로도 지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tentative 형용사 잘 챙겨두세요. 10번 갑니다. The dress code가 is formal하대요. 옷을 formal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밑줄이 있고 attend is는 주어 동사해야 된다. 절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의 또 다른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필요합니다.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들이 다 해당되네요. 관계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고 등위절일 수도 있는 어쨌건 접속사 다 됩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잡아봐야죠. 앞에 얘기가 아까 그랬죠. 드레스 코드가 포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턱시도를 입어야 된대. 드레스 코드가 포멀하다. 그러므로 턱시도를 입어야 한다. 이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so 그래서 정도 가져가면 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국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독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 컨트랙트는 begin 할 거래요. 그죠? 호텔의 복구 작업을 시작할 거다. with the goal of returning 원래 B로 돌리는 거. 이 문제 너무 간단한 명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복구한대잖아요. 복구하는 게 뭐야? 그렇죠. 손상된 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 restore 아닌가요? 그죠? 따라서 복구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로 가져가? 원래의 상태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original condition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restor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다시 돌려놓다, build 짓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얘는 뜻풀이 자체가 뭐예요? restore something을 to its original condition. 아예 뜻풀이 자체에 무엇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이건 뜻풀이었죠. 이 표현이 restore의 뜻풀이었어요. returning something to its original condition. 이런 거였으니까 동의어로 give something back to original condition 이렇게도 씁니다. 명사는 restoration 쓰겠죠. 그 정도 정리해 두세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무슨 grocery는 schedule plenty of cashier, 캐시어를 많이 준비했대요. 그래서 계산할 직원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그죠? 주말에 사람 많이 오니까 했대.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support가 명사 나옵니다. 그리고 밑줄이에요. 보기 쓱 보니까 동사들이 쭉 깔렸네요. 그럼 주어 동사의 세팅인 거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동사의 문법 문제입니다. 일단 단수 수는 됐고 지금 태가 다른 게 하나 있네요. 그죠? 태, require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럼 이거 수동이지 뭐. 그럼 정답은 C 고르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 없으므로. 무슨 얘기지? 태를 판단할 때 그렇잖아요. 일단 해석하면서 자동사는 능동이고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으로 가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으로 그렇게 방향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태 문제 중에서 이렇게 기본 타동사는 목적어 있냐 없냐만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법 별 하나짜리 기본 문제가 됩니다. 13번으로 가죠. C는 일을 늦게까지 해야 돼요. 뭐 하고 나서 serious issue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with the machinery에 그죠? 가만히 보니까 after 뒤에 serious issue를 딱 명사로 끊으려니까 with 전치사 구조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뭐야? after가 접속사로 쓴 건가 봐. 이렇게 방향 전환하시면 돼요. 사실 after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만약 after 명사 이후에로 끝나버리면 뒤에는 수식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중심 잡아준 거죠. 자, 그럼 일단 were 뒤에 뭘 쓸 거냐? 이거 어휘 문제네요. 뭘 넣을 건가?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비동사 뒤인데 보기가 다 던 과거분사 깔렸죠. 그러면 뭐예요? 비던. 수동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동태 형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좀 뭔가 우리말로 약간 우겨서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수동태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간 거잖아요. 여기서는 주어가 이슈니까 요거를 동사 뒤에 보기들 동사 뒤에 능동으로 전환해서 보시면 훨씬 수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어를 동사 보기들 뒤에 목적으로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푸시면 이슈 심각한 문제를 뭐 했냐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단어가 안 보일 수도 있다 그죠? 이 어휘를 모르면 encounter 그죠? encounter가 뭐야? 한번 봅시다. encounter는 앞쪽에서 맞닥뜨리다라는 뜻으로 보통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다.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예 encounter unexpected problem 이렇게 face unexpected problem, confront unexpected problem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상 회화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문제에 직면했다 할 때는 come across라든지 run across 또는 run into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래서 run across, run into도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생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face 좋아하고요. encounter도 좋아합니다. 정리 한번 해두세요. 14번이에요. Many worker들은 주어, 밑줄, 동사 자리 다 동사니까 동사 자리네요. 그럼 이건 문법 문제. 수, 태 같은 태도 수동이 하나 있긴 있구나. 시제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근데 뒤에 by the time 보입니다. 왜? by the time이 시제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by the time 시제는 3초짜리입니다. 시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by the time의 기준이 뒤가 동사가 과거네요. 그럼 과거 시점까지 끝난 거는 과거 완료. 그래서 정답은 had done. 무슨 얘기지? by the time의 시간적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by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니까 완료 시제를 좋아하는데 기준이 과거면 과거 완료, 기준이 미래면 미래 완료를 써요. 이게 미래예요? 시간의 부사절은 위를 안 쓰니까. 그지? 그래서 요겁니다. 거의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by the time did had done 3초짜리죠.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by the time 시제 문제가 나오면 thank you so much 하고 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간도 줄이세요. 당연히 정답도 맞추지만 시간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으로 가요. since 이렇게 하고 나서 sales가 have risen 올랐대. 뭐뭐 하고 나서 판매량이 늘었대. 어떻게 늘었어? 부사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 늘었다라는 거랑 친한 애가 있어요. 그죠? 앞에 나오죠? 가격을 낮춘 이후로 판매량이 어떻게 급격히 늘었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런 거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기에 그게 없어. 우리가 보통 rise만 공략하면 rise 뒤에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또는 뭐 remarkably 또는 뭐 dramatically 이런 거 있거든요. 증가 감소랑 친한 부사들인데 오늘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법안 세금 보조를 해주는 tax subsidy 그죠? 세금을 보조해주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 통과됐고 그 통과된 부분이 가격을 낮췄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맥락을 준다면 그러므로란 뜻을 가지는 accordingly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accordingly는 사실은 제가 그냥 편의상 해석을 그러므로 했지만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accordingly는 보통 우리가 아는 건 이 두 번째 쓰임이에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써서 주어는 동사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때는 therefore의 의미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문미에 쓰게 되면 앞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알맞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 이때는 properly, suitably, appropriately 이런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쓰임이 다 출제가 돼요. 지금은 사실은 1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가격을 낮췄다. 그에 따라 판매량도 늘었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에 맞춰서, 그죠? 그런 상황에 맞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주어는 동사했다. accordingly 그러므로 주어는 동사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잡잡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문법적으로 접속부사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 참고합니다. 문미에 쓸 때 accordingly는 이런 의미도 있구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거까지 정리해 둡니다. 점수 잡는 Hackers.